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A 코리아 번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고 누구는 한 번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나한테 닥치거나 제가 진료실에서 딱 부딪혀도 너무 무섭지. 당황하고 무섭고 긴장하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는 열성경련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열경기. 뭐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단순히 열 때문에 발생하는 경련이에요. 다른 원인이 배제가 된 두 돌 정도 때까지 제일 흔하고 이제 만 5세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지는 게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들의 뇌가 열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열이 나면서 이제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나면 우리도 오한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거를 열경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열경기는 아니고 체온이 오르면서 이제 떠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눈 돌아가고요. 몸이 보통 뻣뻣해져요. 우리가 경기라고 하면 막 난리칠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이 뻣뻣해지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불러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쉬를 싸버리는 경우도 있고 침 흘리고 대부분 뻣뻣해지고 팔이나 다리가 조금씩 이렇게 떨리는 팔다리를 딱 경직된 자세로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면서 되게 통나무처럼 굳어지는 그런 양상의 경기를 전형적인 열성 경련이라고 해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막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시간을 재보면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요. 보통 1, 2분 정도 이내에 멈추게 근데 되는데 그 1, 2분이 처음 보면 부모님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냥 영원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이제 열성 경련을 몇 번 대하는 걸 보신 보호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침대에 눕히고 아이를 최대한 주변에 그 다칠 수 있는 거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토사물이 있거나 아이가 먹다가 이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이 물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기도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숨을 쉴 수 있게. 그리고 뭐 막 때린다거나 일어나 괜찮아 막 하면서 막 자극을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그 경련이 할 만큼 하고 멈추면서 점점 이제 좋아지게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안정을 취해서 경련이 멈추고 나면 애들이 보통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나면 이제 깨어나서 엄마를 알아보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긴 하셔서 아이가 왜 열이 났는지 열성 경련이었을지 아니면 혹시 뭐 뇌수막염 같은 다른 경련을 일으켰을 법한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 열성 경련 응급실 가야 되나요? 저는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열경기 몇 번 겪으신 부모님들은 아유 뭐 어차피 또 멈추겠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열경기로 중환자실 가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6시간 이내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뇌 손상을 줄 수 있어서 관찰하는 목적으로 사실 응급실을 가거든요. 물론 이제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6시간을 지켜봐서 재경기 하는 경우가 없고 하면 이제 집에 오는 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일단 무조건 가셔야 되는 경우는 15분 이상 지속될 때 얘가 이제 딱 되죠. 봤을 때 5분 이상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119 연락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5분 이상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전형적인 경기가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경기, 예를 들어 팔다리가 축 처졌는데 눈은 돌아가 있고 의식은 없어. 그런 거를 이제 부분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 가야 되고 머리 손상 뭐 이런 거를 예방하고 검사하는 차원에서 입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얘가 왜 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사실. 열성경기는 굉장히 예방이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때나 이럴 때 입원 환자를 볼 때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경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열이 뻘뻘 나면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이 갑자기 확 오르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경기 했던 애들은 5돌까지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열경기를 몇 번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엔 집에는 항상 좌약 해열제 가지고 계시라고. 보통은 이제 경기하는 동안에 뭘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기응환 아세요? 기응환? 전 본 적은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머니도 맨날 그걸 그래서 애 경기하는데 기응환 먹이시겠다고.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이제 막 기도로 흡인되면 2차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한다. 그럼 일단 홀랑 벗기고 열 재보고 열이 오르고 있으면은 이제 좌약으로 해열제 넣고 저는 보통 이제 응급실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흔해요. 열성 경련은 한 100명 중에 한 3명에서 한 5명 그 정도는 다 한 번씩 경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 경험을 했던 아이가 또 경험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한 번 경험했던 애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은 열 나는 첫날이나 둘째 날 이제 열이 팍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들 많이 하게 되고 너무나 다행인 건 그렇게 한 번의 열성 경련의 이벤트는 뇌 손상을 주지는 않아요. 머리에 후유증을 남기거나 지능을 깎아먹거나
받거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가족력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가족력 있는 어머니 경우가 아버지 많고. 중에 어렸을 때 열경기 한 게 있다. 그럼 보통은 대부분 질환은 가족력이 있는 게 나쁜 예후인자인데 열경기는 가족력이 있으면 좋은 예후인자예요. 크면서 그냥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안심할 수 있는 인자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은 뭐 그냥 열 난 원인 자체, 감기면 감기 이런 걸 치료해 주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이거와 감별해야 되는 것들 중에 뭐 애들이 갑자기 탈수가 되게 많이 심하게 돼서 뭐 로타바이러스 장염 같은 게 오거나 뇌수막염 뭐 이런 게 오거나 콕사케 바이러스에 의한 수족구병 이런 질병 자체 때문에 뭔가 2차적으로 뇌수막염이나 다른 탈수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기는 보통 하루에 이제 여러 번을 하게 되고 단순 한 차례 열성 경련으로 끝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유로 경련을 하루에 여러 번 입원을 반복하면 하라고. 입원해서 결국 MRI랑 뇌파 검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이 없는 경기는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18개월쯤부터가 이제 피크로 제일 많이 하는 시기인데 이제 돌 미만 애들이 열 나는데 경기하는 경우는 단순 열경기라고 볼 수는 어렵고 그 다음에 만 5돌 지나서 열 나는데 경기하면은 그냥 기존에 열경기 하던 게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 있는지 찾아보려고 MRI나 뇌파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도 열경기 했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호흡이거든요. 숨을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숨 쉬고 심장 박동수 괜찮으면 그냥 편안하게 눕혀놓으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데 어머니들도 이제 놀래지 마시고 119를 부른다 하시더라도 일단 숨을 잘 쉬고 있는지를 보시고 숨 호흡을 확인하는 게 사실 모든 경기나 의식을 잃거나 하는 경우에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여기 팔 아니더라도 애들은 여기 흉벽이 얇아서 손 대보면 심장 잘 뛰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숨 쉬는 거, 심장 박동수 잘 이렇게 심장 잘 뛰고 있는 거 먼저 확인하시는 거 그거는 잊지 말고 계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하나는 시작하는 시간 확인하는 거. 얘가 몇 시에 시작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열성 경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봄철 잘 준비하시고 미세먼지 근데 열날 일이 네. 좀 있어요. 마스크도 벗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감기 같은 거를 이제 꽤 할 시기여가지고요. 다들 큰 병 없이 이번 봄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